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달도 기출유형 특강 준비로 돌아왔습니다. 토익스피킹 기출유형 특강에서는 근래에 출제된 토익스피킹 문제 중에 난이도가 매우 높았거나 아니면 자주 반복되어 출제되는 문제를 다루게 되니까 당연히 정말 꿀팁 그리고 꿀자료 가득하겠죠? 자, 좋아요. 그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자, 저희 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집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자, 다운 받고 시작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기출유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7월 기출유형 특강에서는 토익스피킹에서 다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유형 3를 준비했습니다. 기출유형 특강에서는 근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높았거나 아니면 자주 반복되는 반드시 봐야 하는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보 수집 차원보다는 직접 영어 연습을 한다, 토익스피킹 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특히 오늘 수업에서는 유형 3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디렉션 페이지가 익숙하다라고 하시더라도 이 페이지 영상 설명도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먼저 디렉션 페이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유형 3 Respond to Questions는 Question 5, 6, 7에 해당합니다. 자, 디렉션 페이지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당신은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게 되다. After listening to each question, 각각의 문제를 들은 후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LC로 출제되는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성우가 읽어주는 것이지 화면에 문제 나옵니다. 자,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3초의 준비 시간이 있다. 각각 있는 거죠.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5번, 6번은 15초 그리고 7번은 30초 대답하시게 됩니다. 화면에 제시되는 일상 대화 의문문에 대하여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럼 문제를 해석하고 질문이 물어보는 바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의문문이 물어보는 바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셔야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문제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것을 대답할 회화 능력이 있구나를 보겠죠. 자, 그리고 만점 목표가 아니신 이상 어려운 문장 구조 아니셔도 성적 나옵니다. 완벽한 구성 전개 아니어도 됩니다. 자, 발음을 명확하게 미국인, 영국인 발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만점이 목표가 아니어도 공부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어느 정도 실수가 발생해서 내가 성적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한 번에 성적 나오실 수 있겠죠. 자, 이 유형 3, 토익스피킹에서 프리토킹을 해야 되는 유형이 몇 문제 없는데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 어프로치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많은 문제들의 답안을 분석하고 그것의 패턴을 파악하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서칭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그걸 다 분리 작업을 했는데 막상 스피킹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화 수업답게 말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어떻게 공부한다? 도연복한다. 도전, 먼저 실전 도전, 연습, 반복 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기, 하나도 안 보고 손으로 쓸 수 있는지, 손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은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입으로 말을 하겠죠. 자, 그래서 도연복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템플릿도 입에 붙고 자주 사용하는 문장도 입에 붙고 그리고 토픽이 비슷하면은 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완성하다 보면 상당히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마치 리딩 수업을 하는 것처럼 분석적 사고로 다가가시게 되면은 시험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도연복 방식으로 회화를 하면서 토픽들을 경험하다 보면 같은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연습 도연복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문제 도전, 도연복 차원에서 도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전환합니다.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Imagine that you are talking to a friend on the telephone. You are talking about picnic. Question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picnic, and was it a one-day trip? Begin speaking now.
Question 6. Who do you usually go on a picnic with? Begin speaking now. Question 7. When you go on a picnic, would you rather bring food from home or buy it? Begin speaking now. 자, 도전해보셨는데 역시 난이도는 상이다. 유형 3, 5, 6, 7 그리고 토익스피킹 11번 프리토킹을 해야 되는 유형들은 난이도가 하나 중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렵게 느껴지죠. 자, 유형 3에서 자주 출제되는 의문문 형태인 when, who, would you, do you 등이 오늘 사용되었고, 자, 유형 3 공부하실 때 5번, 6번은 평소 의문문 형태를 주의 깊게 공부한다. 준비 시간이 3초밖에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문문을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인용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When was the last time? 이렇게 물어봤을 때 the last time, how often, I 몇 번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게 훈련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질문에 대해 애매하지 않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꽃을 샀어요? 그랬을 때 예쁜 꽃을 샀어요 하시면 안 되고 I bought roses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아이템 명을 얘기하셔야 돼요. 7번에서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해야 AL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면에 AL이 목표가 아니신 경우에는 two reasons, 두 가지 주장이 없으셔도 됩니다. 자, 또 다양한 토픽을 경험하면서 문장을 외우면서 완성하시라라고 앞서서 살짝 설명드렸고, 두 개의 질문에 대해 한 개만 대답을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하나만 대답을 하시게 되더라도 당당하게 임하세요. 토익스피킹은 전체 수험자의 답안을 보고서 성적을 주는 거지 이 한 부분이 특히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성적을 많이 내리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금 시험 보셨던 첫 번째 question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on a picnic? And was it a one-day trip? 일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기본 답안을 하시는 게 기본 성적을 받는 길이죠. 자, 그럼 when was the last time 같은 자주 반복되는 의문문 같은 경우 The last time I 이렇게 바로 받아칠 수 있게 훈련이 되어야 한다. The last time I went on a picnic was 2 weeks ago, 3 weeks ago. 여기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It was a one-day trip.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성적을 더 올릴 때에는 템플릿을 붙여서 양을 좀 더 늘려주고 조금 더 복합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이 늘어나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The last time I went on a picnic was 2 weeks ago. It was a one-day trip to a park just outside the city.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원데이 트립을 갔어요. It was a nice break from my busy schedule. 제 바쁜 일상 중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짤템이라고 해서 짧은 템플릿을 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5번, 6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짤템을 사용해서 살을 붙여가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시기가 아주 유리하죠. 자, 그리고 question 6. Who do you usually go on a picnic with?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명확하게. I go on a picnic with my friends or family. Sometimes I go with my dog. 이렇게. 저의 강아지도 같이 갑니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실 때 시험에서 말하다 보면은 순간 sometimes I go with my dog이라고 할지 I bring my dog이라고 할지 그 동사가 헷갈릴 때가 자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머뭇머뭇하시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단어로 그냥 하세요. 혹시 틀리더라도 웅얼웅얼하게 되면 앞뒤 내용이 다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sometimes I bring my dog 이렇게 하는 한이 있어도
자, 머뭇거림 없이 자신감 있게 하자. 자, 그리고 저 좀 더 살을 붙여보면 I love spending time together, eating food and talking outdoors. 저는 밖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밖에서 수다 떨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라는 짤템인데 이렇게 짤템을 딱 붙여서 훨씬 더 좋은 답안, 양적으로 완성하고 있죠. 5번, 6번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사실 짤템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이유가 3초 준비 후에 15초에 대답하다 보니까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회화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순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토익 스피킹 자체가 맞죠? 회화를 아주 잘하는지를 당신이 원어민인지를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나 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뭔가 즉흥적으로 지어내시기보단 5번, 6번에서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짤템 붙이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question 7. When you go on a picnic, would you rather bring food from home or buy it? 피크닉을 갈 때 음식을 집에서 가져가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 사 먹는 것, 사는 것을 선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락을 싸는 게 좋니? 외식하는 게 좋니? 거의 이런 맥락의 답안이죠. 자, 그럼 하나를 제대로 공부해 두면 그렇죠. 비슷한 맥락일 때 나는 도시락을 싸는 게 좋아의 내용 혹은 외식하는 게 좋아의 내용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왕이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을 위해서 AL에서 AM 사이 답을 가져왔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비슷한 답안의 양에서 이쪽에서 양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문법을 조금 틀리면서 말했을 때 AL이고 완벽하게 말하면 AM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When I go on a picnic, I'd rather bring food from home. 저는 집에서 음식을 가져갈 거예요. 이유는 뭐죠? 돈 얘기 빠질 수 없죠. First, I can save money by making a packed lunch. As you know, eating out is expensive, 비싸. Second, I can make healthier food with good ingredients. 저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I don't like fast food, so bringing my own food is better for me.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가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집에서 싸가지고 가겠다의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와 건강식의 이유를 담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buy it. 난 그냥 사 먹을 거야. When I go on a picnic, I'd rather buy food. First, I want to try local food or special desserts near the picnic site. It can be a new experience. 저는 제가 피크닉을 가는 지역의 지역 음식이나 아니면 피크닉을 가는 장소 근처에 있는 디저트 맛집. 그럼 우리 꼭 챙겨줘야죠. 디저트 맛집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죠. Second, I don'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a packed lunch. 지금 도시락 쌀 시간이 없어요. And actually, I'm not a good cook. 사실 요리를 잘 못해서 So I prefer buying food. 그래서 그냥 사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L이기에는 답안의 양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좋아요. 우리 그럼 양쪽 다 이렇게 답안을 보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먹는 문제, 피크닉 문제 풀었구나. 연습했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습은 안 보고 말했을 때 내 입에서 나와야 연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써봤을 때 답안이 어느 정도 80% 이상 복기되어야 내 것이 된 거죠. 입으로도 나오고 머릿속으로도 기억이 나고 입으로도 나오고 머릿속으로도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해야 도연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비로소 도연복을 진행을 했는데 자, 1인 관련 문제, 다른 흡사 문제를 마주했다.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배운 문장을 많이 써먹으면서 말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부할 때 50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20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많은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다 보면 광범위하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면서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If you were given a choice, would you bring a packed lunch to work or buy lunch? 만약에 선택이 있으면 회사에 도시락을 싸져갈 거예요? 아니면 근처에서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 자, 그런 경우 나는 가져가겠다. First, I can save money by preparing a packed lunch. As you know, eating out is expensive, 비싸. Second, I can make healthier meals with good ingredients.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더 건강한 점심을 싸갈 수 있겠죠.
I can eat more vegetables and protein. 저는 야채랑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So bringing my own food is better for me. 그래서 이게 나에게 좀 더 나은 방식이다. 자, 돈 얘기랑 다음에 건강 얘기 그대로 사용했죠. 반대로 아니요, 저는 점심을 사 먹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맥락을 이용해서 대답하시게 돼요. 자, 이 초록색 글씨들이 앞에서 사용한 표현들이에요. 저는 사 먹을 거예요. First, I want to try various menus and different restaurants near my company.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다양한 메뉴와 여러 가지 다른 식당들을 방문하고 싶어요. It can be a new experience. 물론 즐거운 경험이죠. Second, I don't have enough time to prepare a packed lunch. 도시락 쌀 시간 없어. Actually, I'm not a good cook. 요리 못해. So I prefer buying food.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많은 유저분들이 열심히 패턴을 정리하고 이러한 템플 문장들을 열심히 정리하는데 막상 시험에서 그것이 그만큼 입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첫 번째 문제가 도연복 하실 때에 연습 복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많이 공부했지만 기억에 그만큼 덜 남아서인 경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문제를 너무 많이 풀기 때문이에요. 많이 푸는데 정리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공부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연습, 복기. 20문제를 푸시더라도 정확하게 외우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장수를 늘려야 시험에서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고득점을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질문에 명확한, 더 논리적인 답안을 펼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 3, 일단 기출형 특강 강의 여기서 끝났는데 엄청 짧죠? 자, 여러분, 도전하시고 연습하신 게 아니라 설명만 들으신 거예요. 연습과 복기까지 최소 30분 이상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지만 자, 제가 알려드린 공부 방법대로 유형 3 확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